서울의 어느 낡은 동네.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허름한 골목길 끝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한 낡은 건물이 서 있었다. 건물 꼭대기. 녹슨 철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면 삐걱거리는 문 하나가 나온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상의 변두리 같은 작은 공간. 바로 김민준. 볼리의 옥탑방이 나타난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는 스스로를 젊은 작가 지망생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가난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방 안은 단출하기 그지없었다. 낡은 책상 하나, 접이식 침대,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이 그의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의 지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은 그의 고독한 삶의 배경음악 같았다. 민준의 하루는 매일 똑같았다. 늦은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식어버린 즉석밥에 김치를 얹어 아침을 해결했다. 밥알을 씹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그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에 머물지 못하고 부유하는 듯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때때로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광채가 번뜩이곤 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낡은 책상에 앉아 닳아버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하얀 백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설을 쓴다고 말했다.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깊이 있는 서사를 담은 소설을.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수십 번 지웠다 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의 옥탑방 생활은 팍팍했다. 가끔씩 찾아오는 집주인의 독촉, 끊이지 않는 빛 독촉 전화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가족의 사업 실패로 떠안게 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그를 이 작은 옥탑방에 가두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이 좁은 공간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다. 사람들은 그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니, 아랑곳할 여력조차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키보드와 모니터, 그리고 밀려드는 청구서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일상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비밀스러운 루틴이 있었다. 그는 늘 낡은 노트북을 사용했지만 그 노트북은 단순한 낡은 기기가 아니었다. 전원이 켜질 때마다 복잡한 암호 입력창이 떴고 그는 능숙하게 암호를 입력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그가 소설이라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장면 묘사들이 가득한 드라마 대본들이 끊임없이 스크롤되었다. 재벌가 사모님의 불륜과 출생의 비밀, 복수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 마치 지금 인기리에 방영되는 막장 드라마의 시놉시스 같았다. 그는 대본을 쓰는 동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했고 그의 눈빛은 번뜩였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에 혼신의 힘을 쏟는 듯했다. 그는 대본의 완벽한 반전을 위해 몇 시간이고 고민에 잠기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 방문하기라도 하면 그는 번개처럼 노트북 화면을 끄고 재빨리 다른 문서 파일로 전환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가끔 그는 방 한구석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앉은 물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 유독 그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빛바랜 천 조각에 쌓여있던 작고 납작한 금속 휘장이었다. 휘장에는 별 모양의 문양과 함께 IMO라는 알 수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휘장을 손에 쥐고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것은 깊은 회한이자 동시에 알 수 없는 자부심과 비장함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는 휘장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두곤 했다. 이 휘장은 그의 과거,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재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민주는 밤늦도록 대본 작업에 매달리다가 잠시 쉬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다. 비바람에 젖은 골목길은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그때 그의 눈의 빗속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작은 노파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옥탑방 아래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셨다. 할머니의 손에서 들고 있던 짐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냈다. 민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낡은 우산을 챙겨 들고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몸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주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쓰러진 짐들을 주워 들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젊은이가. 민주는 할머니의 젖은 몸을 부축하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의 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민주는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할머니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했지만 얼굴은 빗물과 함께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이런 비 오는 날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묵묵히 할머니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젖은 옷을 벗고 그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드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할머니의 낡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빈 라면 봉지였다. 할머니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신 듯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지갑에는 단돈 몇천 원만이 남아있었고 그의 옥탑방에는 오늘 저녁 먹을 라면 2개만이 전부였다. 그는 오늘 밤도 라면으로 때워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끓여 먹으려던 라면 2개 중 하나를 들고 다시 할머니에게 내려왔다. 할머니, 제가 방금 라면을 끓이려던 참이었는데 할머니도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좀 많아서요.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짠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에 들린 라면 봉지를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고, 젊은이, 이런...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라면을 끓여드리고 따뜻한 물까지 받아들인 후 조용히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옥탑방은 여전히 춥고 쓸쓸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다. 이 작은 선행은 그의 메마른 삶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듯했다. 이 행동은 그가 겉으로 보이는 무기력하고 고독한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인간적인 품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민주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는 남은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대본 작업에 매달렸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충격적인 반전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힌 막장 드라마 대본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까 할머니를 도울 때와는 또 다른 날카롭고 예리한 광채로 빛났다. 그는 마치 다른 인물이 된 듯 대본 속 인물들의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해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글솜씨로 화면 속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모습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상은 그를 그저 빚에 허덕이는 가난한 옥탑방 작가 지망생으로만 기억했다. 그의 이중생활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거대한 비밀을 더욱 깊숙이 숨겨주었다. 그는 오늘도 밤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세상의 모든 막장 드라마를 탄생시키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옥탑방은 여전히 어둡고 좁았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모든 막장 드라마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민준의 옥탑방은 여전히 세상의 변두리 같았다.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책들의 냄새가 섞여 공중에 떠다녔고 창밖으로는 지루한 회색빛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에게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다. 낡은 노트북 앞에서 막장 드라마 대본을 쓰고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할머니에게 라면을 끓여 드리는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 그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작은 옥탑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현관문 틈으로 밀어넣어진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찢어질 듯한 손으로 서류를 집어든 그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다. 서류의 내용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개발 통보서, 그가 살고 있는 낡은 건물 전체가 한 대형 건설사에 팔렸고 그는 곧 이 옥탑방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 서류에는 강제 이주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한은 터무니없이 짧았다. 빚에 쫓겨 숨어든 작은 안식처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삶은 이미 위태로웠지만 이제는 발 디딜 곳조차 없게 될 상황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쿵쿵 하고 요란하게 두드려졌다.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잘생긴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의 낡은 옥탑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바로 이 건물을 인수한 대형 건설사 골든타워 건설의 상무 이진우였다. 30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상무 자리에 오른 그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는 항상 모든 문제를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는 민중 같은 사회 부적응자나 기생충 같은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준을 재개발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 씨, 저는 골든타워 건설 상무 이진우입니다. 이미 통보서 받으셨죠? 최대한 빨리 이주를 해주셔야 합니다. 협상 여지 없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을 훑어보며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낡은 티셔츠와 부스스한 머리, 그리고 어딘가 초점 없는 눈빛을 가진 민준의 모습은 그의 눈에 그저 게으르고 무능한 패배자로만 보였다. 민준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잠시만요. 이렇게 갑자기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기에 이런 노골적인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밀려왔다. 이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갈 곳이 없다니 그거야 김민준 씨 사정이고, 이 빌딩은 이미 골든타워 건설의 소유입니다. 우리도 손해가 막심하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주시는 게 서로 좋습니다. 혹시라도 버티면서 보상금이라도 뜯어낼 생각이라면 꿈 깨세요. 우리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진우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민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듯했다. 그는 민준의 절박함을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얄팍한 수작으로만 여겼다. 이진우가 돌아선 후 민준은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눈앞은 캄캄했다. 피톡촉은 끊이지 않았고 이제 살 곳마저 잃게 될 처지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몇 년 전 그는 오현주라는 이름의 유명 드라마 작가 지망생과 함께 대본 공모전을 준비했었다. 오현주는 그럴듯한 외모와 능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이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대본 초고를 가로챘고 결국 그 아이디어로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며 단숨에 스타 작가로 발돋움했다. 민준은 자신이 쓴 대본이 버젓이 오현주의 이름으로 방송되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이미 모든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쥔 오현주 앞에서 그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결국 그는 표절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업계에서 매장되었고 그 여파로 지방까지 풍비박산나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었다. 그의 삶은 그날 이후 나락으로 떨어졌다. 오현주는 민준의 몰락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교묘하게 그의 주변을 감시하고 그가 재기하려 할 때마다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영원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준이 혹시라도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봐 늘 불안해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뱀처럼 교활했고 그녀의 웃음 속에는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민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될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민준은 다시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가 심혈을 기울여 쓰고 있던 막장 드라마 대본이 떠 있었다. 그 대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그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비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대본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자신이 쓴 대본으로 세상이 열광하는 동안 정작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였다. 그는 울분과 함께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노트북 화면을 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네, 김 작가님. 대본 잘 받았습니다. 역시 김 작가님 필력은 최고십니다. 시청률이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장님 비서와 운전기사의 불륜 스토리는 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막장 드라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민준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막장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욕하면서 보는 맛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갈 겁니다. 그게 바로 시청률 보증수표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은 다시 노트북을 켰다. 그는 화면 속 대본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진우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과거 오현주에게 당했던 치욕적인 기억들이 그의 내면을 자극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천재 작가의 본능과 자신을 짓밟은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패배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막장 드라마 대본이 무서운 속도로 완성되어 갔다. 그 속에는 그가 가진 모든 고통과 분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진우 상무는 다시 민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보다 더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는 민준이 아직 짐도 싸지 않은 것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김민준 씨,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오늘이 최종 2주 기한입니다. 아직도 버티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전기도 끊고 물도 끊겠습니다. 강제 퇴거 조치까지 취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민준은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단호함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상무님, 제가 갈 곳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도 나가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로 저를 쫓아내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분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변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너무하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최선입니다. 당신은 이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빚만 지고 사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동정심도 사치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었다. 그의 손은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이진우를 향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 오만한 남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옥탑방은 이제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맞설 마지막 보루이자 그의 진정한 능력을 시험할 무대가 될 터였다. 이진우의 오만한 말들은 민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야수를 깨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민준의 노트북 화면에서는 새로운 막장 드라마 대본이 무섭게 쏟아져 나왔다. 대본 속 주인공은 자신을 짓밟은 세상을 향해 처절한 복수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대본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현실이자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지도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옥탑방은 여전히 좁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스토리가 탄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이제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의 서막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진우 상무의 오만함과 재개발 통보의 압박은 김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천재 작가의 본능과 과거 오현주에게 당했던 치욕적인 기억이 그를 움직였다. 옥탑방의 좁은 공간은 이제 그의 전투장이 되었다. 그는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서 막장 드라마 대본을 써 내려갔다. 그 속에는 그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비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민주는 옥탑방을 둘러보았다.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그리고 한쪽 구석에 쌓인 빛 독촉 고지서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일까?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세상은 그를 실패한 작가, 지망생으로 낙인 찍었고 그를 조롱했다. 다시 한번 그런 시선에 직면할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것들 다 치워 당장 김민준 씨. 나오세요. 이진우 상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용역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민준의 옥탑방 앞에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민준의 이주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이었다. 민준은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이진우는 팔짱을 낀 채 민준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민준 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제 퇴거 조치 들어가기 전에 순순히 나가달라고. 괜히 버티다가 몸 상하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민준이 그저 고집불통에 게으른 사람으로만 보였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요동쳤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상무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내쫓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이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법적 문제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당신 같은 사람이 법을 논하다니 우습지도 않군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옥탑방에서 빚만 지고 사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민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 순간 민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이진우를 향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말은 이진우의 귀에는 그저 허풍으로 들릴 뿐이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그는 지난번처럼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있었기에 민준의 옥탑방 앞마당에 있던 이진우와 용역 직원들에게도 전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다. 여보세요. 김 작가님, 방금 김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막장 드라마 10호의 대본 최종본을 받았는데 정말 미쳤습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은 시청자들 완전히 기절하겠네요. 회장님 비서가 알고 보니 회장님 숨겨진 딸이고 그 딸이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이 기막힌 설정. 이런 건 김 작가님 아니면 아무도 못 쓸 겁니다. 다음 주 시청률 50%는 따놓은 당상이겠네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은 민준을 향했다. 막장 드라마 김 작가님.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었다. 이 초라한 옥탑방에 사는 남자가 막장 드라마 작가라고, 그것도 시청률 50%를 찍을 만한 대본을 쓴다고 이진우는 피식 웃었다. 그저 또 다른 허풍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되었다. 김 작가님, 빨리 16회 대본도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방송사 난리 났습니다. 김 작가님 덕분에 저희 방송국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협상 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드립니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가 평소 즐겨보던, 그리고 온 국민이 열광하던 바로 그 막장 드라마가 지금 이 초라한 옥탑방 작가 지망생의 손에서 탄생하고 있었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화 속 흥분된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 내용 또한 지금 방송 중인 드라마의 충격적인 전개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민준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저 자식 저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오현주 말렸다. 그녀는 기자를 대동하고 민준의 옥탑방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이 언론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까봐 불안해하며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비밀을 폭로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민준을 비난하며 자신의 죄를 민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이 자식, 제가 쓴 대본을 훔쳐서 저렇게 된 거예요. 정신 이상자입니다. 저한테 원한을 품고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기자님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오현주는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영원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교묘하게 그의 주변을 감시하고 그가 재기하려 할 때마다 방해 공작을 펼쳤다. 민준은 오현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오현주 씨,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오현주는 민준의 말을 듣자마자 더욱 광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건방진 자식, 감히 어디서 내까짓게 나를 건드려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녀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이진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인 채 오현주와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오현주, 저 유명한 작가, 그리고 이 옥탑방 작가 지망생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민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했다. 이제 오현주의 등장으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오현주를 향해 물었다. 잠깐, 오현주 작가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김민준 씨는 지금 시청률 대박난 그 막장 드라마 작가 아닌가요? 이진우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다. 오현주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이진우가 민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상무님, 저 사람 정신 이상자입니다. 제가 쓴 대본을 제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준은 오현주의 말을 듣고 싸늘하게 웃었다. 오현주 씨, 당신은 항상 그렇게 남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것처럼 꾸미는 데 능했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민준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그리고 오현주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말과 오현주의 불안한 태도를 보고 확신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민준에게서 알 수 없는 힘과 진실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귀찮은 재개발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정체를 파헤치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김민준의 숨겨진 재능이 번개처럼 섬광을 터뜨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옥탑방의 그림자에 숨어있지 않을 것이다. 김민준의 옥탑방 앞에서 벌어진 소동은 이진우 상무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오현주 작가의 히스테리컬한 반응과 민준의 단호한 태도, 그리고 그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방송국 관계자의 전화 내용은 이진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단순히 귀찮은 재개발 대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한 시선은 이제 어쩌면 내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불꽃으로 변해갔다. 이진우는 오현주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역력했다. 이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옥탑방에서 들었던 시청률 50%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이 즐겨보던 인기 막장 드라마의 충격적인 반전들이 민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새벽까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해당 드라마의 지난 회차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민준이 말했던 회장님 비서가 알고 보니 회장님 숨겨진 딸이고, 그 딸이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스토리는 다음 주 방송될 회차의 예고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자리 잡았다. 설마 그 초라한 옥탑방 작가 지망생이 진짜 그 드라마의 작가였다는 말인가 하니, 그보다 오현주 작가는 왜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거지? 이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조사를 지시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과 오현주 작가의 과거를 철저하게 조사해봐. 특히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방영 중인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의 진짜 작가가 누군지 파악해와. 이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진우의 비서실장은 충격적인 보고서를 들고 그를 찾아왔다. 보고서에는 김민준과 오현주의 과거 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대본 공모전을 준비했던 사이였고, 민준이 제출했던 대본 초고와 아이디어가 오현주의 대상 수상작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민준이 공모전 직후 표절 시비에 휘말려 모든 명예를 잃고 업계에서 매장되었으며, 그로 인해 가족까지 파산했다는 비극적인 과거까지, 모든 증거는 오현주가 민준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방영 중인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의 작가 이름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고, 오현주는 그 드라마에 기획에만 참여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방송국 내부에서는 이름 없는 천재 작가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그의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이진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민준, 그가 바로 그 천재 작가였다니. 그리고 오현주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어. 이진우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겪은 천재였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진우는 즉시 민준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민준을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민준을 재개발의 방해물이 아닌 불공평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으로 보았다. 민준은 여전히 옥탑방에서 대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인해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 속에서 새로운 복수극의 서사를 짜고 있었다. 이번에는 오현주와 그녀가 상징하는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복수였다. 이진우는 옥탑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또 오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못 나간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다. 김민준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김민준 씨의 과거를,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진우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이진우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이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현주 작가, 그녀가 김민준 씨의 대본을 훔쳤더군요. 그리고 김민준 씨가 바로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의 진짜 작가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김민준 씨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정말 용서하십시오.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진우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5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김민준 씨, 제가 김민준 씨를 돕고 싶습니다. 오현주 작가의 모든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김민준 씨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민준 씨가 원하는 어떤 지원이든 아낌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진심으로 민준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민준을 통해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진우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지난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오현주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싶었다. 그의 눈에 빛나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였다. 그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IMO 금속 휘장을 손에 쥐었다. 휘장은 그의 손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 영광의 상징이자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았다. 민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진우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상무님, 좋습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단이 느껴졌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진실이 완벽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현주가 저지른 모든 죄가 만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민준의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아니, 자신의 명예를 되찾는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감탄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씨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민준을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존경하는 인물로 보았다. 그날 밤 민준의 옥탑방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와 함께 복잡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현주의 모든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거대한 막장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같았다. 그의 손가락은 다시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이번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열망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낡은 옥탑방은 이제 거대한 반전 드라마의 시작점이 되었다. 김민준과 이진우의 은밀한 협력은 마치 숨겨진 거대한 드라마의 시놉시스처럼 착착 진행되었다. 옥탑방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오현주의 위선을 파헤치고 민준의 명예를 되찾을 거대한 계획의 본부가 되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 그리고 막대한 재력을 동원해 민준의 복수극을 돕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밤낮없이 움직이며 오현주의 과거 행적과 그녀가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오현주의 위선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준은 이진우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이 직접 쓴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연출하고 싶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오현주를 향한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극 대본이 무섭게 완성되어 갔다. 그 대본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났다. 그의 손끝에서 거대한 반전이 탄생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오현주 작가의 인생은 정점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시청률 50%에 육박하는 드라마의 기획자이자 총괄 프로듀서라는 타이틀로 승승장구했다. 그녀는 여러 방송사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유수의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스타 작가이자 드라마의 여왕이라 불렀다. 그녀는 곧 새로운 블록버스터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를 열어 자신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성공에 대한 도취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민준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림자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드라마 제작 발표회 당일, 서울의 가장 화려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언론인들과 방송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오현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유명 배우들과 감독들이 함께 자리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오현주 작가님, 이번 신작도 시청률 대박을 예감하는데요.
역시 미다스의 손이십니다. 작가님, 혹시 이번 작품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으셨는지요?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오현주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질문들을 받아 넘겼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의 중심인 양 여왕처럼 군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얄팍한 승리감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번 작품은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역작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인간 내면의 욕망과 갈등을 날카롭게 그려낼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제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천재적인 작가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연주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허영심으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 볼룸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오연주가 준비한 홍보 영상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회장하는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오연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스크린에는 5년 전 대한민국 신인 작가 공모전 당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앳된 얼굴의 오현주와 함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젊은 시절의 김민준이 앉아 있었다. 영상은 김민준이 자신의 대본 아이디어를 오현주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내용은 현재 방영 중인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회장하는 술렁거림을 넘어선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다. 오현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이 영상은 대체...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김민준이 쓴 대본 초고에 일부와 오현주가 제출했던 공모전 수상작의 대본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두 대본은 마치 복사한 듯 놀랍도록 유사했다.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표절이었다. 오현주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이거 다 조작된 영상이야. 가짜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백일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버둥 쳤다. 바로 그때 볼룸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이진우 상무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정장 차림에 김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단호하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옥탑방의 초라한 작가 지망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으로 나온 전사였다. 오현주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김민준네, 네가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눈앞에 나타나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민준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오현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진우는 민준의 뒤를 따랐고 그의 손에는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다. 회장안은 숨죽인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오현주 작가님, 5년 만이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제게서 훔쳐간 것은 단순한 대본이 아니었습니다. 제 꿈이었고, 제 인생이었고, 제 가족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연주는 고개를 젓고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입니다. 보안 요원들, 저 사람 끌어내.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지만 이진우가 이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은 5년 전 제가 오현주 작가에게 보여주었던 대본의 핵심 아이디어와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열광하고 있는 드라마는 바로 제가 쓴 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진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진우는 준비된 노트북을 연결하고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오현주와 드라마 PD, 그리고 방송사 관계자들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오현주는 자신의 작품이 아닌 민준의 아이디어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PD는 천재 작가라는 익명의 작가를 언급하며 그의 대본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민준이 쓴 대본의 특정 회차에만 존재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탈자가 방송된 드라마에서 그대로 발견된 것이 스크린의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는 완벽하게 복제되었음을 의미했다. 회장하는 경악을 넘어선 충격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으로 물들었다. 오현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오현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현주 씨,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저는 당신의 성공을 통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것은 제 아픔이 되었지만 그 아픔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할 정도의 강한 복수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오현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몰락에 대한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비열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김민준 씨, 당신이 그 천재 작가였다는 말입니까? 오현주 작가의 표절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민준은 마이크를 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기자들 한 명 한 명을 응시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라고 불렀던 모든 작품은 제가 쓴 것입니다. 오현주 작가는 저의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선언은 회장 안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은 민준의 말을 숨죽여 들었다. 그들은 지금 한편의 충격적인 막장 드라마를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아 올라온 한 남자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였다. 이진우는 민준의 곁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김민준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알아보고 도왔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옥탑방 작가의 숨겨진 재능이 마침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펼쳐진 김민준의 대반전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이어진 언론 보도는 오현주의 추악한 진실과 김민준의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그의 천재성을 숨겨온 기구한 사연을 연일 보도했다. 국민들은 옥탑방 작가 지망생 김민준에게 열광했고, 오현주에게는 싸늘한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녀의 성공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오현줌은 기자회견 직후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녀는 저작권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가 받은 형량은 그녀의 죄에 걸맞게 무거웠다. 모든 방송사, 제작사는 그녀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작가 목록에 존재하지 않았다. 대중은 그녀를 표절 작가, 악마의 작가라고 손가락질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철저한 몰락을 맞이했다. 그녀는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의 몰락은 탐욕과 거짓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준엄한 경고가 되었다. 이진우 상무는 김민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인해 민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기자회견 다음 날, 그는 민준의 옥탑방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김민준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이 김민준 씨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김민준 씨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민준 씨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돕겠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민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이진우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진우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상무님,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무님 덕분에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오현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용서에 감격했다. 그는 민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민준 씨, 저희 골든타워 건설은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 문화 콘텐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와 같은 천재적인 작가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회사와 함께해 주십시오. 김민준 씨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의 이름으로 신인 작가 발굴 및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김민준 씨처럼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작가 지망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진우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진심으로 민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민준은 이진우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명예나 부를 좇지 않았다.
하지만 이진우의 제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젊은 작가들을 돕는 것,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작품을 만드는 것.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상무님,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옥탑방 작가 김민준입니다. 화려한 직책이나 거칠애보다는 진정한 창작의 자유와 젊은 작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원합니다. 이진우는 감격하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물론입니다. 김민준 작가님, 약속드립니다. 그는 이제 민준을 단순한 작가가 아닌 존경하는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후 김민준은 골든타워 건설의 문화 콘텐츠 사업부에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이름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화려한 사무실보다는 공장 한 구석에 있는 소박한 작업실을 선호했다. 그곳은 옥탑방처럼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즐겨 입었고 밤늦도록 홀로 지필에 몰두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오직 작품 개발과 젊은 작가 양성에 사용했다. 그가 쓴 드라마들은 여전히 막장 드라마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제 그 속에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단순히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아닌 생각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작가의 이름으로 설립된 신인 작가 발굴 및 지원재단은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재단은 민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 있는 작가들이 표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이 오직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은 직접 재단의 멘토로 활동하며 후배 작가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는 단순히 글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젊은 작가들과 함께 둘러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작가 지망생들이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제가 처음 이 길을 시작했을 때 저는 오만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절하게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빚에 쫓겨 이 작은 옥탑방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제가 쓴 드라마로 세상이 열광하는 동안 정작 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괴리감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작가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작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비참한 순간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 젊은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그럼 막장 드라마는 이제 안 쓰실 건가요? 선배님의 막장 드라마는 정말 최고였는데요.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어린 빛으로 빛났다. 막장 드라마요, 글쎄요.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풀어낼 막장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망, 질투, 복수, 이런 감정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영원한 드라마의 소재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막장 속에 인간적인 메시지와 희망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모든 막장 같은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머와 함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젊은 작가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꿈을 향한 용기와 확신을 얻었다. 민준은 그들에게 단순한 멘토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이자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멀리 한강의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민준의 작업실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불꽃은 도시의 모든 불빛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옥탑방의 그림자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빛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으며 그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사회 전체에 희망을 불어넣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김민준을 둘러쌌던 폭풍 같던 사건들은 이제 전설처럼 회자되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초라한 옥탑방 작가 지망생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를 새로 쓴 천재 작가이자 젊은 예술가들의 등대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희망과 재기의 상징이 되었다. 김민준 작가는 골든타워 건설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막장 드라마라는 장르를 넘어 깊이 있는 메시지와 인간적인 통찰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시청률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했고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것을 싫어했다. 작업실은 예전 옥탑방처럼 소박했고 그는 종종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밤샘 작업을 하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고 그의 손끝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샘솟았다. 이진우 상무는 이제 골든타워 건설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민준을 통해 겸손과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다. 그는 민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친구가 되었다. 이진우는 민준의 철학을 존중하며 기업의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썼다. 그는 자신의 건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문화예술 발전에 재투자하며 민준이 설립한 신인 작가 발굴 및 지원 재단에도 아낌없이 기부했다. 그의 오만했던 과거는 온화함과 지혜로움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오현주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사회로 돌아왔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이름은 표절과 탐욕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비극적인 몰락의 이야기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 살았던 낡은 옥탑방 건물은 재개발되어 현대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준의 뜻에 따라 김민준 작가 기념관처에 세워졌다. 기념관은 화려한 전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의 삶과 철학을 담은 영감의 공간이었다. 입구에는 옥탑방을 그대로 재현한 작은 방이 있었는데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가 썼던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특히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 것은 투명한 유리관 안에 전시된 작고 납작한 금속 휘장이었다. 휘장은 IMO라는 글자와 별 모양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위대한 이야기.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만을 깨고 진실과 희망을 써내려간 작가. 김민준. 이 휘장은 민준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놓지 않았던 희망과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이 휘장을 보며 민준의 겸손함과 숨겨진 위대함을 되새겼다. 어느 맑은 봄날, 김민준 작가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다. 수많은 팬들과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김민준은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를 피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단상에 올랐다. 그의 옆에는 이진우 회장과 그가 재단을 통해 후원했던 수많은 젊은 작가들이 함께 섰다. 그 젊은 작가들 중에는 이미 데뷔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도 많았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잔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빚에 쫓기고 명예는 바닥에 떨어져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저의 진짜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함께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 기념관이 단순한 작가 김민준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좌절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가 담긴 후배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한 빛으로 빛났다. 연설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진우 회장은 감격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통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자 영원한 멘토임을 확신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홀로 기념관 안을 거닐었다. 그는 자신의 옥탑방을 재현한 공간에 들어섰다. 낡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예전에는 낡은 지붕들만 보였지만 이제는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IMO 금속 휘장을 손에 쥐었다. 휘장은 그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고 그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았다. 김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념관의 큰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밤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을 밝히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꿈꾸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어 지내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빛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의 유산은 살아 숨쉬며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희망의 별이 될 것이다. 그는 단순히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삶의 이야기를 쓰는 전설이었다. 그리고 그의 전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